자,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3번 브랜디드 컨텐츠 홍보라고 써주시는 거죠. 여기다 그래서 C 찍어주시고 브랜디드 컨텐츠 홍보라고 입력하고 제목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자리에 차트가 들어갈 건데 이렇게 개체특이 있는 경우 개체특을 활용하셔도 되겠죠. 그죠? 차트 삽입 이제 개체특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여기 이제 개체특 안에 보면 6개 아이콘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끝에 있는 아이콘이 바로 차트 삽입 아이콘이죠. 이걸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삽입의 차트를 이용하셔도 되고 다 괜찮죠. 차트 들어가셔가지고 자 일단 차트 종류를 뭘로 하라는 거냐면 이거죠. 차트 종류는 묶은 서로 막대형이죠. 그죠? 그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하고 계신 중이고 묶은 서로 막대형으로 일단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모든 차트에서 서로 막대형이고 서로 막대형 중에서도 이거죠. 묶은 서로 막대형 요걸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묶은 서로 막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차트가 들어갔고 차트와 함께 뭐가 떴냐면 데이터 스케창이 떴죠. 여기다 이제 뭘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그 데이터는 제시가 되어 있죠.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냐면 바로 이제 차트의 가로축 밑에 보이는 데이터 테이블의 형태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주세요. 요 이제 인플루언서 블로그 이렇게 나오는데 요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옮겨 적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계열 1은 인플루언서로 이렇게 그죠? 인플루언서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에 계열 2에다가는 블로그 엔터 계열 3번에다가는 잡지 그 캠페인 그리고 이제 SNS 이렇게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항목 1번 2번은 각각 인지도와 선호도로 바꿔주시는 거죠. 인지도 선호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3.83 이렇게 데이터를 주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4.43 이렇게요. 3.21 그리고 이제 4.23 이렇게 해서 데이터 테이블에 주어진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 줍니다. 이렇게 2.71 3.11 캠페인은 3.74 이제 그 4.12 3.89 그 다음에 4.2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리고 항목 3, 4번을 떨궈 내셔야 되는 거죠. 항목 3, 4번은 차트에서 이제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항목 3, 4번을 없애주시는 건데 이걸 완전히 없애주셔야 되는 거죠.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서 항목 3, 4번 있는 요 범위 즉 여기 엑셀 창의 일부가 나와 있는데 A4셀이죠. A4셀서부터 F5셀까지 요 범위를 잡고 어찌 해주면 돼요? 우클릭하고 나오는 메뉴 중에서 삭제 가셔가지고 삭제 중에서도 표행 삭제를 해주시면 여기가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모양이 나오면 뭘 해주셔야 될까요? 여기 이 모양이 나오셨으면 제대로 나온 거고 이걸 갖다가 행렬 전환이라고 해주는 건데 행렬 전환은 이 엑셀 창 데이터 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엑셀 창을 그대로 띄워놓은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탭에 행렬 전환을
눌러서 이렇게 행렬을 바꿔줘요. 행렬 바꿔주면 이제 가로축의 내용과 번뇌 내용이 서로 맞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 내용이었고, 행렬 전환 해준다는 이제 엑셀창의 역할은 다 끝났으니까 이 엑셀창, 즉 데이터 시트 창은 꺼주세요. 이제 행렬 전환까지 해준 다음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트 영역의 글꼴 나와있죠. 종류 묶은세로 막대형으로 해주신 거고, 글꼴은 이제 도둠 16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홈 탭에 가셔가지고 글꼴 그룹에서 이제 글꼴을 바꿔주시는 거죠. 자, 파워포인트 차트는 이제 한 방에 다 바꿔줄 수 있죠. 차트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한 번에 바꿔줄 수 있어요. 차트 영역 클릭하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이 도둠이죠. 여기 보면 글꼴을 도둠 16포인트로 주시자고 되어 있죠. 글꼴 도둠 주시고 16 주시고, 그죠? 도둠 주시고 16 주시고. 예. 그럼 차트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다 이렇게 도둠 16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주라고 되어 있어요? 외곽선. 자, 지금 현재 차트에는 외곽선이 없는 거죠. 자, 바깥쪽 빈 화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없죠. 외곽선이 없어요. 그 외곽선을 거달라는 소리죠. 그래서 요 차트 영역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 탭 옆에 서식에 가셔가지고 도형 채우기 밑에 보이는 도형 윤곽선 가셔가지고 윤곽선색 그냥 테마색에서 검정 텍스트 1을 주세요. 그럼 외곽선이 윤곽선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을 이제 보시는 거죠. 세부 조건에서는 뭘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세부 조건에 있는 내용 보면은 차트 설명 나와 있죠. 그러니까 차트 제목을 이렇게 설정해 달라는 건데, 차트 제목 이렇게 이제 브랜드 홍보 소비자 반응 이렇게 입력해 달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차트 제목을 그대로 입력하시는 거죠. 여기다 바로 입력할 수 있죠. 드래그해서 차트 제목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블록을 잡아준 다음에 써주는 거예요. 브랜드 홍보 소비자 반응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브랜드 홍보 소비자 반응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요 차트 제목의 글꼴이 여기서 궁서 24포인트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궁서 주시고, 글꼴 궁서 주시고, 사이즈 24 주시고, 24 주시고요. 굵게 주시고, 그죠? 글꼴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해달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주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트 제목 부분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마찬 서식에서 일단 도형 채우기를 무엇으로? 흰색으로 채워줘요. 그러니까 이 차트 제목 부분을 또 하나의 도형처럼 보는 거죠. 흰색 채워주고 도형 윤곽선 검은색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 효과는 그림자 주시는 거죠. 그림자 중에서도 뭘 주면 돼요? 오프셋 오른쪽을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 제목까지 설정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차트 영역은 차트 영역 전체를 말하는 거죠. 바로 차트 영역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트 제목 영역에 빈 공간을 클릭해 주세요. 빈 공간. 이 클릭해주면 차트 영역 전체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서식에 가셔가지고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에 노란색을 채워주시면 차트 영역에 대해서 전체에 걸쳐서 노란색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 영역 전체를 하나의 도형처럼 보는 거죠. 그림 영역은 어디예요? 그림 영역. 그림 영역을 흰색으로 채워달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 영역은 바로 여기 막대기가 들어있는 이 공간이 되겠죠. 막대기가 들어있는 네모난 박스 같은 공간이 되겠고, 자, 그림 영역에는 이제 눈금선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눈금선을 클릭하지 마시고 눈금선 사이의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하셔도 되겠죠. 아니면 아예 눈금선을 제거해놓고 하셔도 돼요. 눈금선 아예 없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림 영역을 잘 잡아주시고 이 부분을 무엇으로 그림 영역이 잡힌 상태죠. 그림 영역을 무엇으로 채우기 흰색으로 채워달라는 거죠.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테마색의 흰색 배경위를 채워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요 내용 이제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까지 되신 거죠. 일단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렸고, 자 데이터 서식에 나와 있죠. 데이터 서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호도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해 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차트를 만들 때는 묶음선을 막대형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갖다가 혼합형 차트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혼합형이라는 거는 뭐야? 지금 얘처럼 꺾은 선형하고, 그러니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하고 이렇게 세로 막대형이 혼합된 형태, 이런 게 바로 혼합형 차트가 되는 거죠. 이거로 만들어 달라는 소리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지도 또는 선호도 계열을 클릭해요. 선호도 계열은 여기서 주황색 막대가 되겠죠. 선호도 계열을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열 하나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면은 이제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가 나오고 여기서 혼합으로 들어가져 있죠. 모든 차트 혼합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혼합에서 인지도, 선호도 두 개 계열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선호도 계열을 갖다가 선호도 계열을 무엇으로? 선호도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 달라는 거죠. 여기 선호도 계열에 대해서 지금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클릭하고 들어가서 자 꺾은 선형 중에서 네 번째 있는 거 바로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설정해줘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보조축으로 해줘요. 이렇게 보조축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설정하고 보조축까지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 차트 종류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죠? 혼합형 차트로 변경이 된 거죠. 이렇게 일단 나와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서식에 관한 내용 해봤고, 그 다음에 값 표시해라고 되어 있는데 값 표시는 바로 데이터 레이블을 달아달라는 얘기죠. 이렇게요. 여기 보면은 3.89라고 나와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SNS의 인지도 계열만, 그러니까 SNS의 인지도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달아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인지도 전체 다 이제 달아주는 게 아니고 이 파란색 막대가 인지도죠. 인지도 전체에 대해서 다 달아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SNS에 대해서만 달아달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인지도의 SNS를 클릭하니까 일단 전부 다 잡혀요. 다 잡힌 상태에서 넣으시면은 다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다 넣는 게 아니고 어디만? 인지도에 SNS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인지도에 SNS만 이렇게 넣어주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인지도 SNS를 클릭하면은 인지도 전체가 다 잡히죠. 이 상태에서 인지도 SNS만 다시 한번 원클릭을 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만 잡혀요. 인지도의 SNS만 잡힌 상태고 이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주는 건데, 자 여기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차트 영역, 차트 오른쪽에 보이는 세 개의 아이콘 보이죠? 세 개의 아이콘 중에서 더하기 모양 아이콘, 이거 바로 차트 요소 단추가 되겠는데, 이 차트 요소 단추를 통해서 하셔도 돼요. 차트 요소 단추를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에 바깥쪽 끝에를 주시면 돼요. 그럼 3.89라는 데이터 레이블이 막대기의 바깥쪽 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 형태처럼 해주려면은 바깥쪽 끝에를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까지 들어갔어요. 그죠?
또 데이터 서식과 데이터 값표시까지 한 내용이 되겠고, 여기까지 하시면 도형을 이제 넣어주시는 건데, 도형 이게 요 도형을 넣어달라는 소리죠. 요 도형이 뭘까요? 5점 척도라고 되어 있는 도형. 요건 바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되겠죠. 요거는 도형 삽입 스타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런 도형을 먼저 집어넣고 삽입에 도형 가가지고 사각형에 이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먼저 그려넣어 주세요. 그려넣어 주시고 여기다 써요. 여기다 이제 5점 척도라고 써줘요. 5점 척도라 입력하고 5점 척도. 자, 이 도형에다 도형 스타일을 주시라는 건데, 바로 도형 클릭하고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 가셔가지고 도형 효과 중에서 테마 스타일 중에서 이거죠. 미세 효과 파란 강조일, 요걸 주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주신 다음에 그 글꼴은 무엇으로? 여기 나와있죠. 이렇게 도형 스타일 주신 다음에 글꼴은 일단 굴림 18포인트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홈 탭에 글꼴 굽에서 굴림 18포인트로 주시고, 굴림 그죠? 글꼴 굴림 주시고 18포인트 주시고, 단락 그룹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과 세로 가운데 맞춤까지 모두 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도형까지 다 들어갔죠. 도형까지 들어갔고 세부 조건에 있는 내용들대로 해줬는데, 여전히 차트는 조금 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 되는 거죠. 요 작업들 그죠? 첫 번째는 일단 데이터 테이블 및 범례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출력 형태 보니까 데이터 테이블이 들어가고 범례는 제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차트 요소 단추를 통해서 하셔도 되겠죠. 차트 요소 단추 클릭하고 들어가서 데이터 테이블이죠. 자, 데이터 테이블 중에서 뭘까요? 범례 표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범례 표지를 포함하는 거죠. 범례 표지 포함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범례는 없는 거죠. 데이터 테이블을 이렇게 추가시켜 주시고, 범례는 일단 체크를 풀어서 범례를 제거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과 범례를 갖다 각각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데이터 테이블은 집어넣고 범례는 제거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셔야 될까요? 추계 테두리 설정 하시는 건데, 추계 테두리 설정이란 여기서 이제 그 기본 세로 축과 보조 세로 축과 여기 데이터 테이블의 선까지 모두 다 이렇게 나오게. 여기 이제 출력 형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출력 형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달라는 소리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기본 세로축 먼저, 기본 세로축의 숫자들 있죠. 기본 세로축의 숫자를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하면 이제 축서식 창이 나오게 되겠고, 오른쪽에 그죠? 여기서 채우기 및 선으로 가세요. 채우기 및 선에 가셔가지고 채우기 및 선의 선 범주에서 실선 주시고, 색깔은 검정 텍스트 1을 주시고, 그죠? 이렇게 해서 기본 세로축의 테두리 갖다가 까맣게 나오게 해주시는 거고, 이거는 보조 세로축도 마찬가지로 보조 세로축의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마찬가지 축서식에 채우기 및 선에서 선 범주에서 실선 주시고 검은색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테이블의 테두리 선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실선 주시고, 데이터 표 서식에
채우기 선에서 테두리 범주에서 실선 주시고 검은색 주시면 이제 이로써 이제 기본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과 테두리 선이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의 테두리 선이 모두 까만색 선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바로 그냥 축의 표시 형식하고 축의 경계값하고 주단위 등을 설정하시는 내용이죠. 자, 일단 요거 먼저 해보죠. 요걸 지금 많이 하셨었는데 바로 축의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내용이에요. 축의 표시 형식. 이건 보니까 기본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 모두 축의 표시 형식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4.50, 4.00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도 5.00, 4.00 두 개 다 뭘로 되어 있는 거죠? 두 개 다 소수리아 둘째 자리까지로 나오게 해달라는 소리죠. 두 개 축 다. 그래서 일단 기본 세로축 먼저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하고 축서식에 축 옵션, 네 번째에 있는 아이콘 축 옵션으로 가세요. 축 옵션에 축 옵션 가셔가지고 바로 표시 형식이죠. 표시 형식. 제일 밑에 보면 표시 형식. 축서식에 축 옵션에 제일 밑에 보이는 표시 형식 가셔가지고 표시 형식에 가셔가지고 범주를 갖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범주가 일반으로 되어 있죠. 일반을 갖다가 무엇으로?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숫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소숫자의 수는 얼마로? 2로 설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4.50, 4.00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준 거고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축서식의 축 옵션에서 마찬가지로 어디? 표시 형식 가셔가지고 범주를 숫자로 놓고 소숫자의 수를 갖다가 2로 설정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5.00, 4.50 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여기가 제일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죠? 양쪽 다 표시 형식을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주는 내용. 요거 지난번에 예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축의 표시 형식을 설정할 내용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있죠. 요걸 먼저 해보셨고 그다음에 또 뭘 하셔야 될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기본 세로축의 경계값은 그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경계값이란 뭘 말하는 거냐면 축의 최대값, 최소값을 말하는 거고, 그럼 기본 단위도 마찬가지로 기본 단위는 눈금 한 칸의 간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기본 세로축을 보니까 눈금 한 칸의 간격이 뭘로 되어 있어요? 0.5로 되어 있죠. 우리도 지금 보니까 기본 단위가 뭘로 되어 있어요? 0.5로 되어 있네요. 그죠? 0.5로 되어 있고, 그죠? 최소값, 최대값은 그대로 오시면 되고, 기본 단위도 0.5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기본 세로축의 경계값하고 기본 단위는 따로 이제 안 하셔도 되겠고, 이제 보조 세로축이 되겠죠. 보조 세로축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근데 보니까 출력 형태 보세요. 출력 형태 보니까 최소값이 0.0이고 최대값이 얼마요? 5.0이죠. 요건 그대로 되어있네요. 0.0하고 5.0은 그대로 되어있네요. 근데 뭐를 바꿔줘야 될까요? 즉 경계값은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뭘 바꿔줘야 될까요? 기본 단위. 기본 단위는 여기서 얼마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림을 보니까 한 칸의 간격이 얼마요? 1.0이죠. 1이죠. 그래서 기본 단위는 0.5가 아니고 1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 세로축에 대해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축의 테두리 설정과 축의 표시 형식 설정과 축의 그 경계값 등 설정하는 내용을 살펴본 거죠.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렸고요. 눈금선 표시 설정인데 여기 출력 형태 보세요. 눈금선이 없는 거죠.
눈금선이 없는 거죠. 눈금선을 없애주시는 거. 그래서 여기 눈금선 없애주시는 거는 그냥 없애면 되죠. 그래서 여기 눈금선의 선을 클릭하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 주셔도 되고, 아니면 차트 요소 단추 들어가셔가지고 눈금선 체크를 해제시켜 주셔도 돼요. 이렇게 눈금선을 이렇게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식의 옵션이 되겠죠. 표식, 그러니까 여기 이제 꺾은 선이 있는데 꺾은 선에 달려있는 여기 바로 표식이죠. 이 표식의 모양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표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다이아몬드형이죠. 그죠? 그래서 그 크기도 좀 키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자, 여기 선호도 계열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 열렸죠. 여기서 이제 채우기 및 선으로 가시는 거예요. 채우기 및 선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계열 옵션, 계열 옵션이 아니고 채우기 및 선 가셔가지고 표식이죠. 표식의 표식 옵션, 계열 옵션이 아니고 표식의 표식 옵션으로 가는 거예요. 채우기 및 선에 표식에서 표식 옵션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죠. 이걸 갖다가 기본 제공으로 바꿔요. 표식 옵션을 기본 제공으로 바꿔주면은 그 표식의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뭘까요? 형식을 갖다가 다이아몬드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10 정도 주시면 되겠네요. 약 10 정도 주시면 표식의 모양과 크기가 변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예,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차트 슬라이드는 모두 완성이 되는 거죠.